TV 빵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테마는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와 현대차를 당연히 저는 테마주를 하기 때문에 현대차를 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 현대차의 이런 15% 상승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이 부분과 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를 보시면 오늘 현대차가 15%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대형주가 15% 상승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뉴스를 간단하게 보시면 전기차 아이오닉에 대해서 런칭을 하게 됐고, 아이오닉 전기차 브랜드, 그리고 니콜라에서 협업을 하자라고 해서 뭐 현대차가 급등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사실 니콜라보다는 현대차가 훨씬 기술력이 좋고요.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오늘 오른 이유가 아이오닉 2차 전기차 때문이란 걸 본다면 2차 전지 섹터가 현대차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니콜라를 봤을 때 수소차,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자동차 부품주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로 오늘 CIS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어느 정도 조정은 사실 받아야 되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2차 전지주들이 조정 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수소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테마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테마적으로 그리고 또 차트적으로 괜찮은 종목으로 세종공업과 현대공업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시총이 작기 때문에 슈팅이 날 때 세게 놔줘요. 그래서 먼저 수소 테마 종목인 세종공업을 간단하게 보시면 요 종목은 사실 뭐 얘도 일반 자동차 부품주긴 하지만 최근에 3프로TV에 나오면서 수소 테마주로 엮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강한 이 매물 라인을 이번에 밑에 깨지 않고 다시 올라와 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때가 그 수소 테마로서 인식이 됐을 때의 슈팅입니다. 뭐 이 기업 자체가 뭐 나쁜 기업이 아니고 뭐 자율주행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테마가 껴있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수소 테마로 껴있다는 부분이 더 크겠죠. 또 현대공업 이 종목은 과거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일 겁니다. 제가 왜 이 종목을 택했냐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2차 전지, 그러니까 즉 전기차죠. 수소차를 타든 가솔린차를 타든 우리가 어떤 차를 타든 간에 안쪽에 그 어떤 엔진이 바뀔 때는 그 내장 부품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인테리어 쪽에서 또는 아우테리어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바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어느 플랫폼으로 가든지 간에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암레스트라든지 또는 시트, 목바지 이런 걸 만드는 현대공업이 수혜일 수 있겠다라고, 공통 수혜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물론 차트가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차트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시세를 낼 수 있다는 것.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자동차 관련주들을 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현대차 벤더들은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기업들, 재무가 괜찮은 기업들은 이런 공통수혜인 종목들의 경우에는 바텀 부분, 이 기업의 펀더멘탈적으로 뭐 상패를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이 현대공업을 보고요. 오늘 장중에 좀 슈팅이 나왔는데 뭐 저는 만약에 현대차가 더 간다면 얘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 더 좋은 방향을 보고 있고요. 뭐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뭐 바로 답이 나오죠. 이렇게 위에 이렇게 딱 매물대 잡혀 있고 저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삼각수렴 아닙니까? 삼각수렴 다시 이렇게 내렸다가 튀면서 이제 돌파한다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테마주로 두 가지 말씀드렸고, 뭐 이거 외에도 자동차 관련주는 워낙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 만약에 여러분들 포트 이미 보유를 하고 플러스 구간으로 넘어갔다 이러시면 단타 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홀딩 하세요. 네, 홀딩 하시면 현대차 올랐으니까 그만큼 또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간단하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아나 인수협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뉴스를 간단하게 보시면 아시아나가 이번 주에 현대산업개발이랑 이제 만나서 매각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뭐 요게 잘 될 거라고는 사실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아시아나가 코로나 테마가 안 껴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코로나 테마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산업이기 때문에 HTG 현대산업개발이 미치지 않고서야 웬만하면 안 살 텐데 뭐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흥미진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HTG 현대산업이 인수를 하면 당연히 땡큐죠. 그렇지만 만약에 파기가 된다면 과거에 국유화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국유화가 만약에 된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부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메꿔질 거기 때문이겠죠. 과거에 대우조선 해양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유화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부채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악재로 볼 수 있는 것은 인수 보류라든지, 그러니까 인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냥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시간이 더 질질 끌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원래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날아갔어야 되는데 보류? 그러면 한 달 이상 내가 여기 기다려야 되는 거네? 그러면은 일단 손절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와야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 보류 이런 게 굉장히 가장 안 좋은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업황이 바닥을 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객에 대한 매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물류에 대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깜짝 흑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 안 태우고 짐으로 갖다 꽉 채워서 보냈더니만 흑자가 났다고 하는 거고요.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심해질지 또는 완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객에 대한 매출이 거의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다는 부분은 업황이 당장 터날 거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이 바닥은 어느 정도 그리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그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차트적으로 여기서 떨어져 봤자 만약에 이게 코로나 사태가 더 심해져서 뭐 이거는 뭐 회복이 안 되겠다 이러면은 이게 더 떨어지겠죠. 하지만 어차피 여객에 대한 매출이 없는데 물류 매출로 갔다가도 흑자가 났다는 거는 그럼 요 정도는 그냥 지키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왜냐 이때는 모든 악재들이 다 반영되고서 완전히 이제 망했다 끝났네 이렇게 나왔을 때 이 3월달은 이때에 대한 악재에 대한 그 최고의 공포 구간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사실 그 정도 공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모멘텀적으로는 손절 쳐봐야 많이 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뭐 펀더멘털적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 테마적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룹주 많지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또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 IDT 그리고 에어부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다들 차트는 아시다시피 별로 좋진 않고 그나마 아시아나 IDT가 좀 괜찮은 차트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마 그 협상의 스케줄에 따라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슈팅이 요 고점을 돌파할지 또는 요 밑에서 끝날지는 저도 모르죠. 왜냐? 요거는 뭐 예를 들면 국유화가 된다든지 그냥 아시아나가 내가 다 할게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오버슈팅이라기보다는 이 과거 고점을 돌파하는 슈팅이 나오겠지만 뭐 하긴 하는데 좀 조건을 달든지 이렇게 뭐 애매한 내용이 나오면은 뭐 여기까지 슈팅 못하고 이런 데서 윗골이 남기고서 떨어지겠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두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그러니까 자동차와 항공이고요.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 때 의외로 더 잘 나오고, 또 앞으로 전기차 모멘텀에 대해서 기업의 방향이 괜찮다라는 컨센서스가 모여지면서 자동차 테마주들은 조금 더 갈 것 같고요. 항공주, 아시아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매매로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두 섹터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